네, 안녕하세요. 룸메이트 애니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K리그 1 8라운드였죠. 네, 8라운드 경기, K리그 2 9라운드. 네, 평일날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9라운드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리그 2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안양하고 김포FC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1대2로 김포가 이겼고요. 일단 선제골이 있기 전에 한번 옵사이드로 골이 한번 취소가 됐어요. 어, 이제 크로스를 저도 깜짝 놀랐는데 크로스를 발리로 올리더라고요. 네, 공중에 떠 있는 볼을 발리로 크로스를 올리고 그걸 왼발로 가볍게 마무리했는데 안타깝게 그 옵사이드가 걸리면서 득점이 인정이 되지 않았고 어, 오히려 김포 쪽에서 골이 나왔죠. 네. 첫 번째 골은 루이스 선수가 헤더 경합을 해줬고 떨어진 볼을 세컨 볼을 강력하게 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안양의 동점골인데요. 이제 뒤로 흐른 볼을 네, 크로스 올려줬고 아니 뭔 소리냐? 그 크로스 올려준 볼을 경합 과정에서 약간 혼전이 있으면서 볼이 뒤로 흘렀고 그 볼을 잘 마무리하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김포가 후반 막판에 극장골을 터뜨리는데요. 골키퍼가 걷어내는 손으로 걷어낸 볼을 이제 김포가 헤더 2번 연속 헤더로 극장골을 터뜨렸죠. 이 경기 이기면서 김포가 K리그2 무려 1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성남FC 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인데요. 1대3으로 부산 아이파크가 이겼습니다. 선제골은 되게 이른 시간에 성남 쪽에서 먼저 나왔는데요. 네, 얼리 크로스를 이제 몸을 던진다고 할까요? 네, 몸을 약간 던지며 인사이드로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부산이 3골을 연속을 냅니다. 부산의 첫 번째 골은 패신 선수가 수비진을 제치기 위해서 위로 제치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어 이제 패신 선수는 약간 수비진의 제지를 받으면서 플레이 이어가지 못했고 그 볼이 오히려 패스가 되면서 골로 이어졌죠. 패신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쉬웠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패신 선수의 골이었습니다. 라마스 선수가 준 패스를 가랑이 사이로 마무리하면서 2대1을 만들어내고요. 마지막 골은 후반 막판에 쐐기골이었습니다. 길게 날라온 볼을 제대로 헤더로 클리어링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찬스가 됐고 김찬 선수가 때린 슈팅을 약간 태클 과정에서 좀 굴절이 됐어요. 상대 수비수. 그러면서 1대3으로 부산이 이기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약간 좀 패신 선수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K리그2 외국인 선수긴 하지만 K리그1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서울 이랜드랑 김천 상무의 경기인데요. 0대1로 김천 상무가 이겼습니다. 일단 좀 아쉬운 점이 서울 이랜드가 홈 경기긴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웠죠, 경기가. 아쉬웠던 얘기는 서울 이랜드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웠고 전체적인 찬스는 오히려 김천 쪽이 좀 더 많았어요. 원정팀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경기를 풀어나갔고 찬스도 역시 김천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골이 한 골로 끝나서 다행이지 이 골도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만든 골이었죠. 이 골 한 방울은 김천은 서울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얻게 됐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제가 100%좀 단언하기 좀 어려운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선수들이 약간 좀 정적인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좀 지쳐 보이는 아무래도 주중 경기 치르고 왔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문제가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K리그 1 경기인데요. 먼저
2시에 열린 슈퍼매치 경기죠. FC 서울 대 수원 삼성 블루윙즈 경기 3대1로 FC 서울이 이겼습니다. 슈퍼매치, 이번 슈퍼매치 100번째 슈퍼매치였어요. 네, 기념비적인 슈퍼매치였는데 이 경기에서 서울이 이겼고요. 일단 전반전 양상은 양 팀이 서로 좀 물리고 물리는 양상이었어요. 전반 초반에는 좀 골이 터지기보다는 양 팀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이 좀 경기를 주도해 가면서 이제 수원 선수들의 좀 표정이 좀 약간 비장해 보였어요. 뭐 인터뷰에서는 뭐 편한 마음으로 이제 최성용 감독 대행이죠. 이병근 감독님이 경질이 됐으니까 네, 이제 최성용 감독 대행이 그런 말을 했었는데 편한 마음으로 왔다라고. 근데 상당히 좀 비장해 보였어요, 선수들이. 좀 의욕이 약간 넘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경기력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특히나 후반전에 급격하게 수원이 무너지면서 수비 집중력이 많이 좀 떨어져 보였습니다. 뒷공간을 계속 서울한테 내줬죠. 그게 패배의 원인이었고 전체적으로 서울이 공격하고 수원이 방어하는 형태로 후반전은 이어졌고요. 서울이 확실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원보다는 좀 선수 개인 기량이 좀 좋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개인 기량을 떠나서도 조직력이 좋았어요. 그 티키타카. 서울의 그 티키타카는 확실히 현재 지금 수원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수원이 좀 부족하구나.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선제골은 서울 쪽에서 나왔습니다. 나상원 선수죠. 4경기 연속골입니다. 박스 안에서 이제 서울의 이제 정교한 플레이가 눈에 띄었고, 자, 물론 마지막 그 뒷발로 전해주는 패스가 황희주 선수한테 가지는 않았지만, 맞고 나온 볼을 다시 나상원 선수가 공교롭게도 왼발 타이밍에 그대로 걸렸어요. 그러면서 가랑이 사이로 슈팅을 때렸죠. 세리머니로 예전에 뭐 이승우 선수가 했던 약간 그 세리머니처럼 서울 이제 수원 서포터즈를 좀 도발하는 세리머니였는데 후에 인터뷰에 드러난 내용이 먼저 수원 서포터들이 먼저 도발했다라고 본인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난 도발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자, 후반전에는 두 번째 골이죠. 황희조 선수의 오랜만에 필드골이 나왔어요. 네. 뭐 언론에서는 뭐 2,400 며칠 만에 뭐 53일이었나?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필드골이 나왔다는데 정말 오랜만에 필드골을 넣었고 이제 황희조 선수도 이제 임대가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2달 만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짧은 기간 동안 황희조 선수가 진짜 서울의 중심이 되었고 또 서울 팬들한테 또 축하를 받는 아주 뭐 아픈 손가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지를 받는 또 그런 선수가 됐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FC 서울이 이제 쐐기골까지 터트리는데요. 완전히 뒷공간이 크게 열렸고 역습 과정에서 나상호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슈팅을 잘 막아냈는데 세컨볼을 팔로세비치 선수가 넣으면서 3대0을 만듭니다. 자, 물론 수원이 교체 투입된 뮬리치 선수가 롱패스를 잘 잡은 다음에 놀라운 발재간 왼발 슈팅을 마무리하면서 수비진을 제치고 나왔죠. 그 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는 전진우 선수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지? 뮬리치 선수인데. 자, 좀 수정이 좀 필요한데 물론 전진우 선수도 교체 투입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수원이 오늘 경기 좀 문제점이었던 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든 게 좀 교체 타임이 좀 늦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전진우 뮬리치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수원의 공격력이 살아났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뭐 안병준 뭐 류승우 선수였죠. 뭐 제대로 공격 상황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사실 안병준 선수가 뭐 스피드가 있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약간 위치 선정이 좋고 약간 좀 약간 두뇌형 스타일, 안명 선수가 좀 그런 위치 선정 좀 그런 선수, 좋은 선수인데 좀 스피드가 빠른 선수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원이 역습 상황에서 스피드로 네, FC 서울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약점이 많이 노출이 됐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이기재랑 이제 정승원 선수였죠. 양쪽 풀백이 좀 뭐라고 할까, 좀 크로스도 좀 많이 부정확했고 박상희 선수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역습 상황에서 좀 스피드를 좀 잡아먹는, 좀 역습 상황에서 오히려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수원의 패착인 것 같고, 후반에 교체 투입되면서 전진우, 유일치 선수 투입되면서 확실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골도 나왔고요. 자, 어쨌든 FC 서울이 확실히 제가 보기도 왜 FC 서울이 상위권에 있고 수원이 왜 하위권에 있는지 네,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뭐 최성용 감독 대행 같은 경우는 아직 첫 경기이기 때문에 빨리 수원의 팀 분위기를 잘 추스려서 다음 경기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FC 서울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승까지 볼 수 있는, 오늘 경기 이기면서 네, 그런 앞으로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고, 이 경기력으로는 사실 우승까지는 부족하거든요. 네. 이런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대구FC랑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인데요. 1대0으로 대구FC가 이겼습니다. 선제골은 이제 태진영 선수의 페널티킥 골인데요. 황재현 선수가 뒤에서 푸싱 파울을 당하면서 PK가 선언이 됐고, 태진영 선수가 가운데로 넣으면서 이게 유일한 결승골이 됐습니다. 후반 들어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강력하게 대구를 몰아붙였는데요. 대전 하나시티즌의 그 골 결정력이 터지지 않으면서 골이 나오지 않았고, 양팀 후반전에 찬스는 정말 많았거든요. 그걸 다 놓치면서 결국에 득점이 안 나왔고, 대구가 순위가 대전보다 좀 낮은데 오히려 대구가 대전을 잡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동해안 더비죠. 울산현대랑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2대2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이 경기도 제가 오늘 봤던 뭐 K리그1, K리그 포함해서 7경기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물론 슈퍼매치도 엄청 서울의 그 티키타카 축구가 눈을 되게 호강시켜줬는데 이 경기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보면서 이걸 뭐 울산하고 포항이라는 팀을 떠나서 되게 감탄하면서 본 것 같아요. 이런 축구를 보여줄 수 있구나. 내가 그걸 또 볼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고, 정말 물론 서울이 앞서 시간대에서 서울과 수원 경기가 2시 경기였고 이게 4시 반 경기였기 때문에 이미 서울이 이기면서 포항이 3위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뭐 1위하고 3위 경기긴 하지만 경기 열리기 전까지는 이 경기가 1위 팀하고 2위 팀의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기대되는 경기였고요. 또 그게 동해안 더비였기 때문에 더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경기를 정리하자면은 되게 어지러운 경기였어요. 어지럽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정리가 안 돼 있다. 되게 뭐라 할까,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하다. 뭔가 느낀 건 엄청 많은데 그걸 뭐 한마디로 표현하라가 이렇게 묻는다면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 뭐 한마디도 뭐 한마디로 뭐 그런 경기였죠. 자, 선제골은 포항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초반부터 울산의 공격이 상당히 매서웠는데, 자, 그러면서 골키퍼 제치고 고영준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의 크로스가 그대로 골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고영루 선수가 앞에 거의 수비 두 명을 두고 오른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때리면서 포항이 순식간에 2대 0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왔을 때 울산이 설마 포항한테 잡히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패색이 좀 약간 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울산이 두 골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는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뒤로 흘러나온 볼을 이제 주민기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냈고 그 이후로 울산이 계속 포항을 두드리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추가골이 나오지 않다가 드디어 막판에 진짜 저는 골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골이 나왔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떨어진 세컨볼을 박호 선수가 찼는데 그 찬볼이 바운드가 높게 튀었어요. 그래서 골대 맞고 들어갔는데 경기에는 사실 황인재 골키퍼가 포항을 살렸다 할 정도로 엄청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선방을. 뭐 조현우 골키퍼도 뒤지지 않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유독 울산의 공격이 매서웠기 때문에 포항이 후반전에 추가 실점을 안 할 수 있었던 거, 승점 1점이라도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사실 황인재 골키퍼의 진짜 강현무 선수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놀라운 선방이 눈에 빛을 발한 것 같고요. 그 황인재 골키퍼를 사실 그것까지 막았다면은 야신도 제 생각에는 막기 힘든 슈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워낙 바운드가 크게 튀었기 때문에 막기가 힘들었어요. 약간 운도 울산 쪽이 좀 따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경기가 2대2로 끝나게 됐고요. 한마디로 좀 멍해지는 경기였어요. 뭐라고 할까, 이게. 정말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무승부가 나오는 게 진짜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무승부가 나오면은 물론 극장골이 나오면 와 극장골 나왔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경기는 극장골이 나오긴 했는데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약간 좀 당연하다는 듯이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팀 다 워낙에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는 경기였고 초반까지는 포항이 승리가 상당히 유력해 보였는데 그걸 울산이 뒤집었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무승부가 맞는 것 같아요. 1위가 되게 누가 이기든 정말 이상하지 않았을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되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특히나 그 포항의 그 전술에 제가 좀 놀랐던 게 김민호 감독님의 특징이 그 상대 팀이 잘하던 것을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엄청 열심히 분석하신 것 같아요. 그걸 정확히 막았더라고요. 울산의 그 측면 공격을 완전히 봉쇄했던 게 초반에 골을 넣고 난 다음부터 바로 식스백, 세븐백 제가 이런 말을 프로축구에서 할 줄 몰랐는데 일반 축구에선 잘 안 나오죠. 식스백, 세븐백 뭐 거의 후반 추가 시간에 상대 선수들이 다 공격 진영에 나와가지고 프리킥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그때는 뭐 거의 10백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뭐 식스백, 세븐백 진짜 이게 후반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전반전에 나왔어요. 식스백, 세븐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포항이 수비적으로 눌러 앉은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골이 포항 쪽에서 먼저 나왔어요. 간간히 포항 역습을 나가면서 와 진짜 포항의 기동력 축구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되게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울산이 이길 수 없다라는 그 편견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세트피스로 두 번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포항이 되게 완벽했거든요. 울산이 그 방패를 사실상 뚫긴 뚫었지만 필드 골 상황에서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는 뚫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 대 수원 FC 경기입니다. 2대2 무승부로 끝났고요. 천성훈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찔러주는 패스에다가 에르난데스 선수 찔러주는 패스에다가 마무리를 하면서 선제골을 넣었고요. 자 그러다가 후반 들어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는데요. 이승우 선수의 크로스를 라스 선수가 넣으면서 1대1 동점. 그러다가 다시 또 천성호 선수가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네, 멀티골이죠. 크로스 상황에서 헤더로 넣으면서 2대2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는 또 수원FC가 동점골을 만들어내는데요. 물로 선수가 위로 띄워준 볼을 발리로 되게 강하게 때렸는데 좀 여유롭게 좀 때린 것 같은 유빈가람 선수의 네, 골로 2대2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천성훈 선수와 네, 인상 깊었던 게 이 선수가 이 경기가 사실 인천에서 뛰는 두 번째 데뷔 경기였는데 두 번째 데뷔 경기만에 멀티골을 만들어냈었고 저번 라운드부터 다시 교체로 출전하면서 앞으로는 선발로 출전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역시나 하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두 골을 만들어냈고요. 반면에 수원FC도 이제 크로스를 통해서 네, 두 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양팀 다 1대1 아니 1대1 2대2 승점 1점씩 나누어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일요일 경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경기 먼저 K리그2 아산하고 네, 경남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고요. 자, 먼저 선제골은 충남 아산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발리로 약간 가마차는 슈팅이 강하진 않았는데 약간 한 타이밍 되게 빠르게 슈팅을 때렸어요. 그게 정확하게 반대편 골대로 가면서 골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후반 들어서는 경남의 동점골이죠. 카스트로 선수의 골이에요. 네, 모전 선수가 넘어지면서 네, 뒤쪽에서 크로스를 내주고 그 크로스를 카스트로 선수가 뒤에서 들어오면서 네, 발로 잘 마무리했죠. 그렇게 1대1 동점이 되었고요. 하지만 다시 아산이 역전해냅니다. 네, 왼발 슈팅이 송승민 선수의 골이죠. 골포스트 맞고 들어가면서 2대1 만들어냈고 마지막 후반전 추가 시간에 극장골이 나오면서 경남이 아산이랑 승점에 1점씩 나누어 갖게 됐습니다. 이제 롱패스를 이제 붙여준 볼을 맞고 나온 세컨볼을 박민서 선수가 집어 넣었는데 처음에는 VAR로 옵사이드가 선언이 될 뻔했지만 옵사이드가 선언이 안 되고 골이 선언이 되면서 경남은 마지막에 승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충북 청주FC 대 부천FC의 경기입니다. 0대4 상당히 큰 점수 차로 부천이 이겼는데요. 선제골을 안재준 선수입니다. 네, 패스를 받은 다음 그 패스를 받고 그 돌아 몸을 이렇게 도는 동작이 상당히 매끄러웠고요. 그리고 끝까지 정확하게 칩샷으로 칩 패스에다가 칩샷이었죠.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골은 역시나 앞서 골 넣은 거랑 약간 비슷하게 찔러주는 패스 이후로 안재준 선수의 빠른 스피드 돌파까지 겹치면서 순식간 2대0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은요. 뒤로 빠진 볼을 김선호 선수가 강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3대0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골은 이제 닐손 주니어 선수의 골이었어요. 코너킥 앞에서 헤더로 한 명이 잘라 들어갔고 뒤로 그 헤더로 굴절된 볼을 헤더에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발로 잘 했죠. 그러면서 부천이 4대0이라는 큰 점수차로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다음은 안산 그리너스 대 전남 드래곤즈 경기입니다. 경기는 1대0으로 안산 그리너스가 이겼는데요. 후반 막판에 골 한 방이 승부의 추를 완전히 갈라놓았죠. 전체적으로 양 팀 다 전반 후반 찬스가 없었던 게 아니라 찬스가 너무 많았어요. 양 팀 수비진이 계속 뚫리면서 골대가 비어있는 찬스들도 많이 나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골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막판에 그 이제 얼리 크로스로 내준 볼을 원바운드 이후에
이제 가브리엘 선수죠. 가브리엘 선수가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안산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K리그 1 경기인데요. 자, 먼저 광주FC 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광주가 한번 골망을 흔들었었죠. 후반 들어서 아사니의 왼발 프리킥이 상당히 날카롭고 헤더로 골을 넣긴 했는데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어요. 자, 경기 내용 자체는 광주가 경기를 좀 주도해가면서 풀어갔고 강원이 5백에 내려앉으면서 광주가 창이고 강원이 방패인 약간 그런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광주가 강원의 수비를 뚫지 못한 거 그 점이 좀 아쉬웠고 후반 들어서 강원의 역습이 매서워지면서 광주가 사실 좀 위험한 찬스들이 몇 번 있었어요. 어쨌든 양 팀 다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0대0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요. 제주 유나이티드 대 전북 현대 경기입니다. 네, 이 경기는 사실 한마디로 정리되자면은 뭐 전북이 이기긴 했는데요. 누가 더 문제가 있냐? 약간 그런 경기 같았어요. 경기 자체가 두 팀 다 문제가 확실히 뭐가 문제인지 잘 드러나는 경기였고 제주가 진 이유는 사실 제주의 문제가 전북보다 좀 더 컸다. 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주가 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확실히 전북 선수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확실히 스쿼드가 좋아서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라는 게 눈에 띄게 보였고 첫 번째 송민규 선수의 골 장면도 사실 송민규 선수의 약간 개인 능력도 약간 있었거든요. 롱패스를 버스 터치가 워낙 좋아서 잘 받았고 수비 두 명을 달고서 제친 다음에 슈팅까지 상당히 매끄러웠거든요. 왜 이 선수가 국대로 계속 뽑히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골이었고요. 그 뒤로 후반 막판에 들어서 상당히 경기가 혼란스러웠는데 정리해 드리자면은 먼저 하파엘 실바 선수의 팔꿈치를 쓰면서 경고 누적 퇴장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김상식 감독님의 퇴장이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 80분 경 정도였는데 왜 퇴장을 당했냐면요. 이제 백승호 선수가 이제 제주 쪽에서 참보를 백승호 선수 못 맞고 발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이 선언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다가 120이랑 무슨 얘기가 먼저 오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주심이 다가오면서 퇴장을 줬거든요. 정확한 얘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치게 항의를 해가지고 다이렉트 퇴장이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다음 경기가 정확히 제가 몇 경기 징계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다음 경기는 감독이 이제 벤치에 앉아서 작전 지시를 할 수 없겠죠. 그런 불리하면 이제 리스크로 전북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고 자, 물론 퇴장이 나왔을 때 전북의 분위기가 요즘 뭐 분위기인지라 오히려 좋아하는 팬들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쪽에서도 퇴장이 나왔는데요. 백태클 과정에서 이규영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또 퇴장이 당했죠. 양 팀 다 그렇게 퇴장이 한 명씩 나왔고 전북은 막판에 오히려 골을 한 골 더 냅니다. 제주 수비진이 되게 결정적인 어이없는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골키퍼랑 1대1 상황이 노출이 됐고 그걸 완전히 뚫어낸 다음에 뭐 제주가 나름 잘 막긴 했는데 세컨볼까지 막지 못하면서 그리고 2대0으로 전북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제주는 제가 보기가 보면서 좀 약간 답답했어요. 제주 경기를 보면서 분명히 제주가 수적 우위에다가 상대 감독까지 퇴장이 당했는데 오히려 제주가 실수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공권도 밀리고 특히나 그 롱패스로 제주가 붙여줄 때 앞에서 헤더 경합이 전혀 안 됐어요. 앞에서 그
스트라이커 누군지 모르는 진성욱 선수인가 뭐 유리 조나탄 선수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진성욱 선수일 거예요. 아마도 정확하지 않지만 헤더 경합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앞에서 헤더 경합을 해가지고 제공권을 따주거나 아니면 그 세컨볼을 노리는 전술로 제주는 갔어야 되는데 또 수적 우위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세컨볼을 계속 전북한테 내줬어요. 20분 내내, 네. 후반 막판 20분 내내 계속 제공권에서 계속 밀렸거든요. 자, 그게 독이었고 패스 자체도 사실 정확하지 않았어요. 네. 상당히 부정확했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게 일단 안 되는데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겠습니까? 제주가 약간 스스로 좀 말린 페이스였고요. 네. 그러면서 전북이 이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살펴봤고요. 자, K리그 1 같은 경우는 주중에 9라운드 경기가 있을 예정이고 K리그 2는 주말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에는 이제 10라운드 경기로 K리그 1, K리그 2 이제 보게 될 테고요. 네, 저는 이제 주중 경기로 화요일 날 경기죠. 그 경기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